안녕하세요. 대승기신론의 숨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 구도입니다. 네, 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32편 이배분의 완결을 다루네요. 그런데요, 오늘 살펴볼 본문이 정말 파격적입니다. 그렇죠. 이미 이배분을 설명했다. 이게 전부예요. 달랑 한 문장이라니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맞아요.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 실은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거대한 교향곡의 한 악장이 끝나고 다음 악장으로 넘어가기 전 모든 소리가 멈는 그 찰나의 순간, 그런 느낌이죠. 와, 앞서 펼쳐진 방대한 논의를 딱 갈무리하고 앞으로 전개될 거대한 사상의 문을 여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교향곡의 쉼표라니 표현이 정말 멋지네요. 그럼 먼저 이배분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귀에 바로 익숙한 말은 아니거든요. 네, 이배분, 이걸 쉽게 말하면 핵심 뜻을 세우는 장이라는 의미입니다. 핵심 뜻을 세우는 장. 그렇죠. 대승기신론이라는 거대한 사상의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이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기둥으로 세울지를 보여주는 기본 설계도, 바로 그 청사진을 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청사진. 이제야 좀 감이 오네요. 그럼 이 설계도 그리기 끝이라고 선언하는 이 한 문장이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맥락부터 좀 짚어주시죠. 좋습니다. 대승기신론은 전체가 5개의 파트, 그러니까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, 5분. 첫 번째 2년분에서는 내가 왜 이 책을 쓰는가 하는 지필 동기를 밝혔고요.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다룬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이 이배분, 즉 설계도를 그리는 장이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동기를 밝히고 설계도를 그리고 순서가 아주 명확하네요. 네, 그리고 이 문장은 그 설계 작업의 마침을 알리는 동시에 다음 장인 해석분으로 넘어가겠다는 출사표와도 같습니다. 해석분이요. 네,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장이니까요. 본격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. 이런 역할을 가리켜서 결전기후라고 부릅니다. 결전기후요? 아,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. 이게 우리말로 하면 매듭 짓고 나아가기 정도가 될 겁니다. 아, 매듭 짓고 나아가게. 결전은 앞선 내용을 매듭 짓는다는 뜻이고 기후는 다음 내용을 일으킨다는 뜻이죠. 릴레이 경주에서 앞선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그 순간. 아하. 그걸 떠올리시면 정확합니다. 앞선 주자가 자기 구간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다음 주자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잖아요. 와, 바통 터치. 그 비유가 훨씬 와닿네요. 그럼 이배분이라는 주자가 완주하면서 넘겨주는 그 바통, 그 핵심적인 성과가 대체 뭐였을까요? 설계도를 완성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궁금해지네요.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배분의 가장 큰 성과는 종요를 확립했다는 데 있습니다. 종요. 으뜸이 되는 중요한 가르침, 이런 느낌인데요. 혹시 논문의 초록이나 책의 서문 같은 건가요? 와, 정확합니다. 핵심 요약본이죠. 원효수님께서는 만약 이 종요가 없다면 사람들이 방대한 대승 철학의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이라고 경고하셨거든요. 아, 그래서 이배분에서는 딱 3개의 기둥으로 이 종요, 즉 대승의 핵심을 세웠습니다. 바로 법, 의, 승입니다. 법, 의, 승. 이 세 글자가 대승불교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말씀이시군요.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. 첫 번째 기둥인 법은요. 대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?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. 네. 그 답은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, 일심입니다. 일심이요. 제 마음이요. 네, 지금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곧 대승의 본체라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죠.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요. 그럼 두 번째 기둥 의는 뭔가요? 의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위대한가?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.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3가지 위대한 속성, 즉 3대가 있기 때문입니다. 3대. 네, 바로 체대, 상대, 용대입니다. 체대, 상대, 용대. 아, 이건 좀 기억나게 해야겠어요.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. 혹시 스마트폰에 비유해도 될까요?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오, 좋네요. 체대는 이 스마트폰의 본질,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소형 컴퓨터라는 본질 자체가 위대하다는 것. 상대는 그 안에 담긴 무수한 기능들, 예를 들어 고성능 카메라나
GPS, 수많은 앱 같은 속성들이 위대하다는 것. 그리고 용대는 이걸로 실제로 전화를 걸고 길을 찾고 세상을 연결하는 그 작용이 위대하다는 것.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이야,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아, 다행이네요. 체대는 마음의 본질 그 자체의 위대함, 상대는 마음이 품은 무한한 가능성과 덕목들의 위대함, 용대는 마음이 일으키는 선하고 지혜로운 작용들의 위대함입니다. 본질, 속성, 작용,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은 우주만큼이나 광대하다는 것이죠.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인 승은요? 승은 탈 것을 의미합니다. 그 위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중생을 구원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. 탈 것이요? 네, 대승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우리를 고통의 이쪽 강변에서 깨달음의 저쪽 강변으로 실어나르는 거대한 수레 혹은 배와 같다는 뜻입니다. 와, 정리가 되네요. 그러니까 이배분이라는 설계도는 대승의 본체는 바로 내 마음, 법. 이 마음은 본질과 속성, 작용의 측면에서 무한히 위대하며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궁극의 탈 것, 승이다 라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거군요. 맞습니다. 이 확고한 설계도가 완성되었기에 이미 이 배분을 설명했다고 선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.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해석분이군요. 설계도를 그렸으니 이제 상세 시공에 들어가는. 그렇죠. 해석분은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. 이 배분에서 세운 체대, 상대, 용대라는 세 가지 위대함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설명하는 부분이죠. 네네. 이걸 광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광범위하게 분별하여 해설한다는 뜻입니다. 광범위하게 해설한다. 왠지 앞으로 배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해석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세 파트로 나뉩니다. 첫째는 현시정의, 즉 바른 뜻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요. 바른 뜻을 보여준다. 둘째는 대치사집,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질 법한 잘못된 생각이나 집착을 논파하는 것입니다. 아,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. 네. 그리고 셋째는 분별발치 도상인데 이건 좀 어렵죠. 쉽게 말하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 와, 바른 뜻을 배우고 틀린 생각을 바로잡고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까지 제시한다. 정말 체계적이네요.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이해가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제 실제 수행이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. 첫째는 단계적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. 단계적 학습이요? 네.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도 집합, 명제 같은 기초를 제대로 안 하고 바로 미적분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길을 잃고 헤매겠죠. 그냥 외계어처럼 보일 거예요. 똑같습니다. 이 이배분이라는 설계도, 즉 대승의 전체 그림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 해석분의 세부 내용에만 파고들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전체 구조에서 어디쯤에 해당하는지, 나의 이해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기초로 돌아가 다시 설계도를 펼쳐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. 내 공부에 GPS 역할을 해주는 셈이군요. 두 번째는 뭔가요? 둘째는 내 마음을 모든 수행의 뿌리로 삼는 태도입니다. 이 배분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뭐였죠? 대승의 본체가 바로 나의 마음 일심이라는 것이었죠. 맞습니다. 이 말은 곧 모든 수행의 출발점과 종착점에 바로 내 마음 안을 관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법, 의, 승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이미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. 그게 참 막연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. 예를 들어 명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온갖 잡념이 떠올라서 마음이 산란해질 때가 있잖아요. 네, 누구나 그렇죠. 그럴 때 내 마음이 대승의 본체다라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바로 그 산란한 마음조차 일심의 작용, 즉 용대의 한 모습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. 아, 그 산란한 마음도요? 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산란한 마음을 적으로 규정하고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고 싸웁니다.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날뛰죠. 맞아요. 잡념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잡념이 되더라고요. 그렇죠. 하지만 이 배분의 관점을 적용하면 달라집니다. 아,
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발전소에서 지금 산란함이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. 이것 역시 내 마음의 위대한 작용 중 하나구나. 이렇게 그 마음을 적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담담하게 바라보는 겁니다. 아, 그것이 바로 법, 의, 승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. 적으로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일부러 끌어안고 관찰하는 거군요.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. 아까부터 계속 건축 비유를 들어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 이 비유를 좀 더 완성시켜 볼 수 있을까요? 좋습니다. 대승수행이라는 거대한 깨달음의 집을 짓는 프로젝트라고 상상해보죠. 2년부는 왜 이 집을 지어야 하는가라는 사업 기획서에 해당하고요. 네. 그리고 2배부는 바로 그 건물의 핵심 설계도, 즉 마스터 플랜이죠. 그 설계도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고요. 네, 법은 중생의 마음이라는 이 집이 세워질 유일무이한 대지를 규정합니다. 의는 그 대지 위에 세워질 건물의 핵심 구조, 즉 본체, 속성, 작용이라는 3개의 거대한 기둥이고요. 그리고 승은 이 집이 사람들을 고통에서 행복으로 실어 나르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건물의 궁극적인 기능과 목적을 보여주죠. 그럼 이미 2배분을 설명했다는 이 문장은요. 건축가가 모든 관계자 앞에서 설계도를 펼쳐 보인 뒤에 자, 설계도 확정입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. 아, 이 선언으로 설계 단계, 즉 결전은 공식적으로 끝나고 이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상세 시공, 즉 기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신호탄인 셈이죠. 그런데 저는 그 건축 비유가 완벽하지만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. 건물은 한 번 지어지면 고정되어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강물 같잖아요. 이 비유가 마음의 역동적인 측면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요? 와,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.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비유의 한계와 동시에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. 더 깊은 의미요? 네, 세상의 건물은 설계도가 완성되고 시공이 끝나면 정적인 결과물로 남죠. 하지만 마음의 집은 다릅니다. 이 집은 설계도를 그리는 행위, 시공하는 행위, 그리고 그 집에 사는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.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?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법, 의, 승의 관점으로 관철하는 것, 즉 설계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집을 짓고 있는 시공 과정이라는 겁니다. 아, 설계도를 보는 것이 곧 집을 짓는 것이고 집을 짓는 것이 곧 그 집에 사는 것이 되는 설계와 시공과 거주가 하나인 역동적인 과정이죠. 그래서 마음은 강물처럼 변하면서도 그 변화를 관조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집을 지어가는 놀라운 존재입니다. 와, 설계도를 보는 행위가 곧 건축 행위다.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. 깊이가 다르군요. 자, 그럼 오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이미 2배분을 설명했다는 짧은 문장은 앞선 논의를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바통터치의 순간, 즉 결전기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. 네, 결전기후. 둘째, 2배분의 핵심 성과는 바로 대승의 청사진을 완성한 것입니다. 그 청사진의 3기둥은 법, 의, 승이었죠. 그렇죠. 즉, 대승이란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마음은 위대한 본질, 속성, 작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탈 것이라는 핵심 요점, 종요를 확고히 세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? 셋째, 이 2배분이라는 설계도는 앞으로 펼쳐질 방대한 설명, 즉 해석분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도이자 GPS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. 이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지식의 숲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. 이 중에서 청취자분들이 딱 하나만 가슴에 품고 갔으면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? 이 모든 거대하고 장엄한 가르침이 결국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. 깨달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대지도 그 집을 지을 설계도도 모두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.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의 이야기는 충분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본격적인 시공 단계로 들어가겠네요. 맞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3번째 장인 해석분, 즉 풀어서 설명하는 장이 시작됩니다. 네,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전에 상세 시공 계획서를 펼쳐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. 그 계획서가 왜 바른 뜻 드러내기, 잘못된 생각 깨부수기, 수행 단계 보여주기라는 3 부분으로 나뉘는지 그 전체적인 구조부터 살펴보게 될 겁니다. 네, 다음 여정도 기대가 됩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
잠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는 내 마음의 위대함을 담은 이 설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? 혹시 설계도는 무시한 채 내 멋대로 벽돌만 쌓고 있지는 않은가? 오늘 심도 있는 탐구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